전면 단상 태극기를 행해 주십시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또 체력 경례. 안녕하셨습니까? 친절 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바로 1년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제1병원에 지나간 30년, 즉 제1세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다음 세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성대한 기념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는 개원 3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은 온 직원이 힘을 합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각 부서에서 SPT 운동에 힘을 기울였고 후반기부터는 전문 업체의 힘을 빌어 전 직원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약 50% 이상의 직원들이 교육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덕분에 병원의 분위기가 퍽 밝아졌고 환자들의 호응도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 변신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이미 상당히 변신이 되었고 병원의 모습은 제1의학연구소 건물의 준공과 외래 진료소 건물의 개수공사로 말미암아 눈에 띄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면 제1병원의 이미지가 종래의 그것과 비하여 완전히 다른 멋지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변모하게 되어 있어 그날이 어서 오기를 가슴 설레이며 기대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변신과 병원 건물 시설의 변모가 잘 조화되면 우리도 최근 속속 문을 열고 있는 초대형 병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일터 제1병원이 살아남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사장님, 부이사장님과 의료재단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새로 발족한 기획조정실, 진료지원본부 등은 우리의 성장력과 기동력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들어 12월 30일 현재까지 해외 각종 학회 참가 또는 연수에 다녀온 선생님들이 70명에 가깝고 참가 기간은 연 2,000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 수는 150명으로 전체 직원 수의 17.5%가 되어 발랄한 성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면에 있어서는 지난 5월 8일 여성 요실금 심포지움을, 9월 2일에는 골다공증 심포지움을,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유암의 진단과 치료 워크숍을 대성황리에 개최하여 우리나라 의학계를 위하여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의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저한테 다가와서 그 유방암 심포지움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학술대회에
참석해봤지만 그와 같이 짜임새 있고 내용 좋고 시간 잘 지켜서 모범적으로 치러지는 학술대회는 처음 보았다고 극찬을 해주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발생한 끔찍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기자의 말입니다. 엊그저께 들으니까 지정파 사건이니 부모를 살해하고 불지른 박한상 사건 등은 감히 1994년 10대 사건 사고에 끼지를 못할 정도란 말을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사건 사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어떠했습니까? 이와 같이 기쁜 날 경사스러운 이야기만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금년 1년 동안 우리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몇 건의 사건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3월 23일 환자 오이순 씨가 램프에서 미끄러져 골절이 된 사고, 4월 26일 유방 촬영 도중 와이어가 끊어져서 무거운 기계덩어리가 환자의 머리에 부딪힌 사고, 5월 9일 엑스선 촬영 중 아기가 촬영대에서 추락한 사고, 5월 30일 내분비 연구실의 화재 사고, 7월 20일 직원 식당에서의 식중독 사고, 10월 달에는 소아과 아기 주사 과호로 생긴 사고 등입니다. 전국적인 사건 사고나 우리 병원에서의 사건 사고나 한 건 한 건이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평소 우리 직원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쓰라린 경험은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오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사고는 물론 그 밖의 안전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금년도에 우리 병원 진료 실적 통계를 뽑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외래는 전년 대비 약 11%의 증가가 있었고 입원은 전년 대비 약 1.5%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입원 실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래가 이와 같이 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 하에서도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노고를 지하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발전의 언덕을 씩씩하게 걸어 올라갑시다 하는 뜻으로 전 직원에게 상하 구별 없이 정액 특별 보너스를 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박수가 나오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박수 소리에 비하면 넉넉한 보너스는 아닐는지 모릅니다. 병원이 갑자기 커져가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계속적인 발전을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이 병원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제1병원으로 변모했을 때 우리는 제1병원 발전기의 역전의 용사였노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 가지 제언을 합니다. 이름하여 원운의 실천화입니다. 원운 따로 실천 따로라면 원운은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은 사망 속에
병원 발전을 위한 키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상호 간에 서로 믿고 아끼고 사랑하여 재미있고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속에서 강철 같은 단결을 이룩할 수 있고, 친절의 도를 날이 갈수록 강조하여 환자들이 병원에 오실 때마다 친절의 도가 좋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며, 자기의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업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에 우리의 구호를 원훈의 실천으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병원은 놀랍게 달라지고 우리들 앞에는 보람만이 수북하게 쌓이는 알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노경경 부의사장 겸 명예원장의 시사가 있겠습니다. 대통, 체력, 경례. 됐습니까? 오늘 뜻깊은 제1병원 개원 31주년을 맞이하여 식순에 저희 이야기를 넣었는데, 저는 얘기할 계제가 아닌 줄 알고 몇 번 사양했습니다만, 그래도 꼭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있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퍽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3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우리가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내부적인 행사로 조촐하게 가질 예정이었었는데, 다행히 30년사가 나와서 정말 저희 30년을 마무리해주는 총결선하는 그런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쁘고 뜻깊은 해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우선 오늘날까지 우리 제1병원이 또 제1병원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이성호 원장이 바로 지적한, 우리는 우리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고도 있고 위태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1병원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기관으로, 축복받는 기관으로 이만큼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1병원에서 몸담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누누이 강조된 말입니다만, 요즘 제일 유행적으로 하는 말이 무한경쟁, 국제화, 세계화 등등으로 한없이 경쟁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요건 속에서 지난 1년을 보냈나 하는 것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의 고생이 무척 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외래 환자 그 좁은 공간에서 10% 늘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했겠다는 것은 저는 보고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께서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어떻게 위안의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이 우리 이사진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이 말 한두 마디로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에 대해서 제가
적절히 사의를 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삼 강조드리는 것은 말 한두 마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고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제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고생을 좀 덜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1병원의 현재 환경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시흥관내기 건물은 완공돼서 이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외래 건물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지금 저희들이 꿈꾸던 새로운 병동이라 그럴까요? 본관이 지금 기본 설계는 다 끝나고 지금 설계 완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1병 역사상 30년 동안 일찍이 경험 못했던 그러한 큰 변화입니다. 문자 그대로 제2의 도약이라고 그럴까요? 엄청난 고도의 성장 단계에 들어간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왕노에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은 고도의 성장을 이룰 때에 반드시 불안정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인체도 마찬가지, 생물도 마찬가지 균형을 잃는 것이 생물의 실사입니다. 우리 기관도 예외가 아닐 줄 압니다.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는 때때로 지금 제1병원이 항공기가 초고속으로 달려서 이륙하여 안정권에 올라가는 그런 순간에 있다고 저는 때때로 비유하면서 생각해 보는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길목에 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병원도 아주 흡사한 시점에 있다고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30주년 때에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김일순 교수께서 오셔서 지적해 주셨듯이 30주년이라는 것은 단순한 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는 뜻 있는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기관을 말해도 제2의 도약의 해, 한 세대로 변모해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1병원의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얻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 다 같이 잘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이러한 급속도로 발전하는 불안정한 시기, 위험성을 내포한 이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즘 가장 유행어로 또 제가 변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매달 조회 때 우리가 변하자, 또 변하자 이렇게 합니다. 변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는 생각하기를 누가 어떻게 변하냐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변하고 그 변하는 것도 어떻게 변하냐는 것이 중요하지, 막연히 변하기만 했다 잘못 변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변신하는데 먼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지는 것은 저 보기에는 첫째는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감사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어려웠던 일, 불편했던 일, 좋지 않았던 일은 쉽게 머리에 남는데, 들어오는데, 고마웠던 일은 잊고 사는 게 일반 상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꼼꼼히 자신부터 주위를 살펴서 감사할 게 없는가 찾아보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 박사 감사 발견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 발견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냐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친절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남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가 의식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는 다른 방면으로 변한다 그러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의식 변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변하고 싶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변신할 거 있는데 생각만 변신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변화해야 돼요. 변신돼야 됩니다. 생활이 변화해야 됩니다. 습관이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무엇을 변하냐, 어떻게 변하느냐. 행동이 변하는 것은 우리 생활이 합리적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돼야 되겠고 효율성을 발휘해야 되겠어요. 효율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왜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도의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변하고 있는 속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속도가 적정하냐 안 하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형 사고가 고도 성장에서 오는 결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조하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예상 못했던 그런 불상사가 뒤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점검해서 아무리 변신이 필요해도 변신하는 속도를 잘 조정해서 적정한 속도로 변모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너무 시야가 좁아요. 전부 자기만 보고 있어요. 우선 자기 자신은 물론 보지만 다른 사람을 좀 봐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봐주시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기관을 봐주세요. 자기 몸 속해 있는 기관을 생각해 주시고 기관보다는 나라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라보다는 이제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근시안이에요. 좀 원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우리가 안목을 넓혀서 이제는 우리의 가진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모아서 협력을 이루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서 항공기가 이륙하여 지금 거의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무사히 안정권에 들어가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진 고생을 제가 잊지 않고 여러분의 노고를 담은 얼마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 힘이 나는 데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로서 여러분의 다소나마 위안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장님의 시사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보라색 봉투 누가 가요? 조금 이따 물전 여기다가.
오늘이 31주년 돌 잔치날인데 연연 같으면 그 노 명예원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분 1년 동안 노고하신 걸 우리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 방에서 매년 이 저녁 파티를 하고 또 여흥도 했지만은 직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수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건 하지 못하고 우리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우리 체육대회 하죠. 체육대회 하고 또 오늘 하는 이걸 합쳐가지고 제일병원 가족 한마음 가족 모임 이런 것으로서 이 5, 6월 달에 우리 직원뿐 아니라 직원 가족 다 모아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이런 모임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식사를 못해드리고 대접 못하고 그냥 가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식사비라도 드리자고 많이 애썼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 아시고. 요 며칠 요 한 달 전에 이 신문에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인상적이라서 요 신문 요 기재 요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도 앞으로 한 사람 더 와야 돼. 한 사람 더 오라고. 지금 한 달 전에 노 박사도 같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이 서울에 있는 인류 대학의 유명한 그 교수직을 오래 하시고 또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 중에서도 거의 아주 높은 그 큰 일을 맡아보시는 그런 분하고 같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네. 처음 들은 얘기라서 여러분 무엇하고 대학 교수는 3일 해보면 평생 그만두지 못한다 그랬다. 난 들었지만 내가 얘기는 안 하고 막 교수는 한 번 임명을 받으면 일평생 동안 65세가 될 때까지 무슨 형사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65세까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최고로 좋은 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 별로 처음 들어갈 때는 공부 해야지만 한번 교수가 되고 나면 그렇게 새로운 연구 안 해도 되고 10년 전 강의한 거 그냥 되풀이해도 되고 쫓아내는 방법 없고 65세까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분이 꽤 많아요. 내 주변에 가만히 보면. 여러 분 있어요. 지금 학회에도 나와봐도 학회에도 나오지도 않고 무슨 잡지에 봐도 무슨 연구 하나 10년 전에 무슨 연구 업적 하나 나오지도 않는데 보면 계속 무슨 대학 교수로 그냥 있다 그러길래 참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말 듣고 난 뒤에 한 2, 3일 지냈더니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신문 크게 났어요. 네, 보다. 이 신문 가지고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제목만 옮겼었어요. 교수 실력 경쟁 시대라고 그랬어요. 보이죠? 교수 실력 경쟁 시대. 교수도 옛날 교수하고 이제 달라져서 이제는 실력이 없으면 65세까지 못 간다 그 얘기야. 업적을 평가하고 또 들어갈 때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업적이 안 나오면 아무 때라도 쫓아내보내도 아무 하자 없다는 서약서 도장 찍는데요. 연세대학 다 그래. 고려대학 경희대학 다 아무 때라도
와서 열심히 안 하면 업적 안 나오고 영문 논문 안 나오고 학생 열심히 안 가르치면 아무 때라도 학교당국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서약서 도장 찍고 들어온다 그 얘기지. 능력 없으면 아무 때라도 그만두라. 대학 교수가 이래 됐어요. 시대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교수고지 좋은 직업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교수만 이렇게 이제 시대가 달라지는데 이 공무원은 괜찮은가 이래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 공무원도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나왔어요. 김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히 담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경쟁이 없는 직장이란 건 공무원밖에 없다고 이제는 공무원도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은 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하고 완전히 대우를 달리 하겠다고 있으면 자세히 써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도 이제는 아까 노 박사 얘기한 그 마찬가지로 공무원마저도 이제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그 얘기예요. 공무원마저도. 요새 공무원 같이 뭐 세금 거지 자꾸 이거 착보하고 이러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세금 그렇게 착보하고 그건 세도지수 안 하더라도 같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공무원도 이제 이 정년되기 전에 내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노 박사께서 지금 이 세상이 급격히 자꾸 변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옛날에는 10년이면 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면 강산이 변해요. 몇 개월이면. 또 지금 요새 그 변하는 속도를 보면 과거 100년 동안 변한 것보다도 지난 10년 동안에 변한 게 훨씬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진월보라는 말이 이거는 옛날 중국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일진. 날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몇 달마다 매달 조금씩 몇 번 걸어간다. 그래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일진월보가 아니고 초진분보라고 그래요. 초진분보. 며칠 날마다 변하던 게 초마다 변하고 한 달이 지나야 변하던 것이 이제 분마다 변한다. 그 얘기죠. 삼성 같은 데 인류 그 전자회사에서요. 외국에 기술 습득시키로 외국에 보내가지고 3개월 되면 벌써 고물이에요. 쓸모없어요. 3개월 지나면 그 기술자 아무 쓸모없다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외국 뭐 연수로 아까 넘어서 뭐 연수 간 얘기 뭐 원장 뭐 직원이 뭐 연수 간 사람이 뭐 70년 된다고 그러지만은 연수 갔다가 3개월 되면 벌써 그거 벌써 다 지낸 옛날 얘기를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똑같아요. 의학이나 뭐 전자 분야의 발전이나 똑같습니다. 3개월 지나면 벌써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쓸모. 그래서 그 노박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있다고 이게 했는데 이거는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하던 겁니다. 무한 경쟁, 끝없이 경쟁하는 거. 경쟁하는 거는 지금 삼성에서 이 좋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국 여러 도시에다가 큰 이 부속품 공장을 만들어서 일본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대회 봤더니 뭐 몇 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 허가하지 말았고 데모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국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삼성이 좋은 차를 못 만들면 일본은 좋은 차 안 만드나? 중국은 좋은 차 안 만들고 독일은 좋은 차 안 만드느냐? 일본이 좋은 차 만드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좋은 차 만들면 좋을 거 아니냐 이제. 왜 막아요? 왜 막냐? 나쁜 놈들.
아니 한국에 안 한다고 일부 사람이 그 좋은 척 안 만들 줄 알아? 썩은 문제. 나는 경쟁이라는 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안도 경쟁은 한다. 행정안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랬다고. 이게 다 경쟁이다. 응? 요새는 사촌이 아니라 행이 논을 사도 배 아프고 동생이 논을 사도 배 아프고 요새는 사촌 간 경쟁이고 행정안끼리도 경쟁한다. 응. 또 부족한끼리도 경쟁해. 나쁜 걸 경쟁하면 안 좋지만 좋은 걸 경쟁하면 좋을 거 아니냐 이지. 왜 경쟁이면 나쁜 걸로 생각하느냐. 대목지 않았다고. 경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이 썩어요. 물이 썩는다고. 물은 흘러야 돼. 흘러야 물이 안 썩어요. 서로 앞을 닫으면서 흘러야 돼. 바다 쪽으로. 흘러도 그냥 흘러서는 안 돼. 중간에 강에 보면요. 큰 이 돌파위니 이런 거지 강 복판에 있다고. 거기 가면 강물이 흐르다가 부대치 가지고 이 물살이 튀고 이런다고. 그러면서 물이 깨끗해진다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강에서 물 음료수를 상수도를 취급할 때는 강물에다 중간중간에다 전부 이 콘크리트 들어갔다가 이게 해서 이 막대기 같은 거라도 강에다 많이 씌워놔요. 씌워가지고 물이 흐르다가 그 들어받치게 한다고. 그래야 물이 깨끗해진다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조회 때 마찰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겁한 인간이 된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 직원 중에도 직원 중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봐도 나도 잘못한 거 있다가 뭐 또 하면 안 좋게 그 사람 잘못한 거 눈 감아주고 잘못한 거 있어도 서로 좋게 봐주고 매부 좋고 처럼 좋고 매부 좋고 적당히 서로 적당히 이따오가 이 부패 시작이라. 부패.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이래서 되느냐고 네 개인을 봐서도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기관을 봐서도 안 되고 이런 태도 컨치가 될 거 아니냐고 충분히 충고해 줄 그런 의무가 있는데 보고 모른 체하고 그냥 안 보고 안 본 체하고 있다고 대묵지 않았다. 거기 이제 부패의 시작이라 그래. 그 얘기예요.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군데 걸려있으면 썩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흘러도만 안 된다고요. 중간에 얘기했죠. 중간에 이 막대기나 이 돌을 갖다 놓고 이런 물이 내려가다 들어받쳐야 물이 더 깨끗해진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제일병원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40주년을 만나고 50주년을 우리가 축하하려면 이런 보고 모른 체 하는 거, 서로 마찰을 두려워서 잘못한 걸 보고도 얘기 안 하는 거, 이런 풍경 빨리 없애야 된다네. 그 얘기죠. 네. 지금 전국시대라 그랬는데 이거 내가 붙인 얘기도 아니고 신문에 6개월 전에 신문 잡지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병원 전국시대. 우리가 지금 바로 병원 전국시대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성병원이 영동에 크게 지었죠. 뭐 5천억짜리가 지었는데 왜 병원 협회 노조는 왜 그 삼성병원 못 지게 왜 데모 안 했을까? 자동차 노조는 지금 뭐 몇천 명이 뭐 데모하고 이러는데 와 병원 노조는 왜 가만히 있었어? 삼성병원 못 지게 데모를 해야지. 그 데모를 안 해서 뭐지만 하여튼 삼성병원이 생기고 난 뒤에 영동 일대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제 영동 가톨릭 병원의 환자가 25%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25%. 뭐 예약도 없이 뭐 아무 때나 들어간다. 또 영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25% 환자 줄었대. 개인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대학병원 세브란스 뭐 영동 가톨릭 영동 뭐 가톨릭 병원 세브란스 병원마저도 삼성병원 생김으로써 좋은 환자 다 그리가고
환자만 25%도 붙이러 해. 뭐 원장들이 지금 비상 대책 회의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럼 제1병원은 이건 뭐 강남의 일인 게 강 건너 저쪽인 게 뭐 강북은 괜찮으냐? No. 응? 어제 노 박사한테 그저께 들었다. 응? 고려병원이 삼성으로 완전히 이제 인수됐다 그래. 완전히 조인까지 다 해가지고 삼성으로 넘어가고. 그럼 이 인수받은 삼성은 어떻게 하느냐? 고려병원뿐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적시자 병원까지 다 사가지고 전부 쫙 다 흐르비리고 강북에다가 그냥 제일 가는 병원인데 당장 눈앞에 와 있어요. 우리 제일병원도 눈앞에.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만심하고 나태하고 적당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일병원도 이제 얼마나 남아요. 얼마나 남아요. 또 예전에 지난 1년 전에 그 연세대학교 부총장도 김일순 총장 와서 얘기했죠. 뭐 한양대학, 무신대학 뭐 해가지고 서울 주변에 지금 앞으로 2, 3년 안에 배트가 뭐 500상 넣는다 그러더라고. 500배트 늘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입원실 텅텅 빌 시대가 곧 온다. 그래 이런 걸 볼 때에 과연 제1병원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네, 그 얘기지. 내 병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화면 닫고 뭐 몇 사람 그러지만은 그 화내게 됐냐 이지. 눈에 하는 게 거슬리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 보고 머리 치하고 보고 안 머리 치하고 잘못해도 잘못다 크고 이래 들으냐 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30주년을 지냈지만 이제 30년 대담 40주년 앞다고 이제 첫 발을 디디는 이런 시점에서 나는 여러분의 뭐 칭찬보다도 가륙 성모병원이나 이 영동 세브란스 같이 강북에 삼성병원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끄떡 피해를 잊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 모든 마음다짐을 합시다. 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 그만. 송전 회장님을 환영하는 곳에서 상호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일동 차려. 경례. 제가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연이라는 것을 무시해가지고는 사회에서 살기가 힘든 사회입니다. 이 명예 이사장님이시나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이시나 다 제 선배님들이시고 또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연세대학교하고 관련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별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 와서 시간만이라도 촬영하는 것이 후배된 도리로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평범한 얘기라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1주년 도를 잔치를 하시면서 다 아시는 것을 저하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요새 많이들 얘기하는 21세기의 주역이 누가 되느냐 하는 이런 제목인데 이런 평범한 제목일수록 쉽고도 어렵고 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20세기를 다 보내면서 21세기가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21세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뭘
마무리 지면서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연말이 되니까 또 새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년 전을 봐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똑같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 19세기를 보내면서 20세기를 이렇게 우리가 맞으실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계시던 그 고민하고, 지금 우리가 20세기를 보내면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가지는 이 고민하고는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 19세기 말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세국을 할 거냐 아니면 개화를 할 거냐 해가지고 싸움들을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움을 하면 그냥 끝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개화를 하겠다는 양반들을 다 몰아내고 세국을 하기로 작심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결정이 선택이 잘 됐으면 좋은데 그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반은 일본 사람들의 노예, 소위 식민지 노릇을 하면서 좋은 노릇을 하고 살았고, 나머지 반은 세끼 밥도 못 먹는 나라를 갖다가 밥 먹는 나라를 만들려고 허둥지둥 조급하게 막 뛰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부러워하는데, 오늘날 그 너무나 조급하게 뛰던 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에 있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겹쳐가지고 20세기가 이제 가면서 21세기가 오는데 세상 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이 100년 된 것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21세기가 그냥 우리 앞에 다가올 거냐, 이것이 어떠한 세계일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00년 전하고는 지금하고는 이제 앞으로 오는 21세기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료에 종사하시니까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걸로 하면 20세기는 Age of Physics 그럽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하면서 20세기의 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온통 전쟁으로 끝냅니다.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물리학이었습니다. Age of Physics 해가지고 원자탄이 나오고 수소탄이 나오고 난리를 피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핵 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21세기는 핵을 가지고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지상의 마지막에 핵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분명히 Age of Physics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것과 직결되는 Age of Biology라는 겁니다. 생물학의 시대, 생명의 시대, 생명공학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죽이고 살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서로 돕고 우리가 사느냐 하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사는데 지금까지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사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또 살다가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종말을 잘못하면 가질런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제 환경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면 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자랄 줄 알았는데 이 생명공학이 발전이 되면서 그런 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돕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느냐 하는데 중요한 것이 에이지 오브 바이오의 생물학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데 이 경쟁이라는 것은 냉혹한 경쟁은 그대로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앞으로의 경쟁은 무한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쟁은 무슨 경쟁인데 앞으로의 경쟁은 무한 경쟁이라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별로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별로 우리는 관심을 두지를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변하고 있고 세상의 경쟁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얘기한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특히 우리가 작년에 우리 대통령께서 에이펙이라는 그 시애틀에서 이제 에이펙을 하는데
거기에 갔다 오시고 난 뒤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유행어가 이제 급속도로 팽창돼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제화냐, 세계화냐, 개방화냐, 무한경쟁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하나의 체계를 세우지를 않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면서 막 지난 지금 94년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막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또 에이펙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 한 에이펙을 이제 우리 대통령이 갔다 오시더니 이제는 정리된 말로 하나로 딱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계화다 하는 이런 말로 표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라는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온통 언론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하 1년 전에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무한경쟁을 하고 1년 후에 세계화라는 말로 통일을 하는 거면 내년에 에이펙을 갔다 오시면 이제 우주화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을 쓰셨느냐 안 쓰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는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못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는 언제든지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화라든지 국제화라는 말이 후진국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쓰기 시작했나 하는 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 뭐 제가 1시간은 얘기해야 되거든요. 전 선생이기 때문에 버릇이 어떻게 되겠냐면 한 50분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저도 오늘 특별한 주문이 없는 한은 저한테 한 50분 얘기하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그로 한 50분 정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기계가 아니니까 하다가 기분이 좋으면 조금 길어질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위기가 아이고 이거 뭐 토요일 오후에 빨리 하고 집에 가셔야 되겠다 싶으시면 제가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50분을 하려니까 잡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21세기 주역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의 선진국들은 벌써 이것을 5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이 말들을 변해가면서 유행어로 막 바꿔가면서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하여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어요. 21세기의 주역은 누가 될 거냐 하는 얘기고 그러면 옛날의 주역은 누구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날 미국 사람들은 50년 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그 당한 그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그 진주만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2차 세계대전이 그때까지 올 때 세상에 잘 살던 사람은 누구였고 주역은 누구였고 앞으로 21세기의 주역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인간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항상 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의미 있는 기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하여튼 역사는 보면 그렇게 자랑할 게 못 돼요. 다 이 참 보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역을 했느냐 하면 남의 걸 잘 빼앗고 줄 거 주지 않고 이러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것 잘 뺏어오고 줄 거 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나라들이 이런 사람 이런 나라가 다 세상을 끌고 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21세기는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이제는 빼앗는 사람도 없고 빼앗기는 사람도 없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려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연세대학교 기획실장도 제가 한 4년을 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 할 때만 해도 여직원들이 딱 들어오면 서약을 받습니다. 결혼하면 6개월 이내에 차진해서 그만둔다고. 그거에 대해서 거역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 다 좋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감히 그런 얘기를 어디다 대고 합니까? 큰일 납니다. 옛날에 서약서 쓰신 분들한테도
결혼을 하고 6년이 지냈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빼앗는 사람도 없고 빼앗기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이야 뭐 여직원 정도야 이러는 거죠. 뭐. 에이, 집에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 빼앗는 사람도 없고 또 빼앗기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주역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주역이냐고 말이에요. 그럼 연세대학교에 누가 주역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수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죠. 한 발짝 들여놓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65세까지 보장되는 이런 직업.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바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개란티를 이제 안 합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교수들한테 우리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다시 갱신해도 안 해도 아무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생각도 안 했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주역이 되느냐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능률적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 능률적으로, 이게 키입니다. 이따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 21세기 주역이 되느냐? 능률적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우리 명예이사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제1병을 참 11년 전에 시작하실 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능률이냐 능률이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병원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끝나니,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기 전에도 다 어르신들께서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시겠죠, 속으로. 지금 대한민국 재벌들이 말입니다. 장사만 할 줄 알았더니 병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1등, 2등 재벌들이 다 병원 짓잖아요. 1등, 2등이 뭐예요? 1등, 2등, 3등까지 병원 짓는데 이제 4등도 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도 뭐 그냥 뭐 적당히 뭘 짓는 게 아니라 세상에 1000배 이상짜리 병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세상에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계시냐? 저도 여기저기 많이 와갖고 하다가 보니까 저는 저희 집 사람도 의사고 제 딸도 의사라요. 저도 서당계 10년 옆에서 뭐 있으면 뭐 글을 넣는다고 하는 식으로, 전 더구나 여러분 산부인과 하시는데 우리 집 사람 산부인과 레지던트 할 때 참 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면 절에도 다 그거 오도하겠더라고요. 매일쯤 비슷하던데 뭐 그러고 뭐 하라니 또 얘기하면 또 틀릴까 하면서 얘기는 안 하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고 말이야. 그럼 이런 앞으로의 경쟁이 오는데 여기에서 살아남는 주역은 누구냐? 그러면 능률적으로 일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남보다 능률적으로. 여러분들 현대중앙병원보다 삼성의 병원보다 대우의 아주대학병원보다 신천의 우리 병원보다 여러분들이 능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무한경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한경쟁이란 말이나 이런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무한경쟁이라는 게 왔냐고 말이에요. 그럼 무한경쟁이라는 말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럼 옛날 경쟁은 뭐냐고 말이에요. 지금 자꾸 무한경쟁 그러는데 그럼 옛날 경쟁은 뭐란 얘기냐고 말이에요. 무한의 반대는 유한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한경쟁이라는 말을 써본 일은 없지만 같은 유한경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무한은 유한하고 차이가 뭐냐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옛날의 경쟁은 권투 시합이나 태권도 시합이나 이런 걸로 비교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권투, 태권도 이런 거, 골프 하시는 분들은 골프나 이런 걸로 보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건 뭐냐고 말이에요. 그냥 권투나 태권도는 뭐냐고 말이에요. 이건 체급이 있어요, 체급이. 경쟁을 하는데 아무하고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자기가 할 상대가 있는 겁니다. 몸무게 대가지고 무거운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하고는 붙지를 않아요. 다 자기 상대가 다 있다고 말이에요. 또 그것만 아니라 이제 이런 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올라와서 3분이면 3분 뛰는데 1대1로만 뜁니다. 1대1로만 뛰어요.
이 태권도나 권투가 그런 거예요. 옛날의 경쟁이라는 건 그런 경쟁이었다고 말이에요. 체급이 있고 1대1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무한 경쟁은 뭐냐? 이건 농구나 축구 같은 거다 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구나 축구는 뭐냐고 말이에요. 이건 체급이 없습니다. 아무하고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2m 38 되는 사람하고 1m 90짜리하고도 해야 되는 거고, 2m 10cm하고 2m짜리하고도 하는 거고, 아무하고나 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대한민국의 축구의 골키퍼들이 순환시대라는 거예요. 이건 뭐 키도 적고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전부 동구권에 그냥 장대 같은 사람들만 대한민국 재벌 축구팀들이 다 데려온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작고 크고 이게 뭐냐. 아무하고나 한다고 말이에요. 또 누구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1대1이라고 그랬죠. 축구나 농구는 1대1이 아닙니다. 이건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팀워크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연세대학교 농구가 작년엔 참 잘했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의 실업팀이고 대학팀이고 싹 쓸어버렸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친구들이 뭐 신문에 나는 것처럼 텔레비 나가고 뭐 어쩌고 그러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금년에는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좋지 않았어도 가끔 보면 참 아직도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스트라리아의 농구팀, 프로 농구팀이 왔는데요. 대한민국 선발팀도 뛰고 다 졌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농구팀이 2점 차이로 이깁니다. 응?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학생들한테 했어요. 야, 너희들이 아직도 저력이 있구나 말이야. 하면 되는구나 너희들이 보여줬지 않냐고 말이야. 근데 그걸 보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학교 농구팀의 센터란 서장훈이가 키가 키고 뭐 하다 그러지만 이상민이가 패급을 안 주면, 농구볼 패급을 안 주면 넣지를 못합니다. 팀워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고전을 해가지고 금년에 농구를 6년 만에 고려대학교한테 쳤어요. 6년 만에. 왜 졌느냐 말이에요. 아니 서장훈이 이상민이 빠지고 한데 이게 갑자기 팀워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무한 경쟁은 그런 경쟁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31년, 32년, 33년 이렇게 보내시면서 21세에 가시면 제1병원의 경쟁이 어디냐 하는 얘기야. 아무하거나 하는 거야. 아무하거나. 누구하거나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셔 살아남는 거다 하는 얘기요. 제1병원이 3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우리 한번 그런 거 살아남는 얘기를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의 장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차이는 뭐냐? 공산주의에서는 불실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망한다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김일성이가 불실기업 정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그러나 자본주의는 잘못하면 죽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이 되면 그 자본주의가 제일 좋은 자본주의예요. 왜 일본이 미국을 따라먹는 줄 알았더니 따라먹지를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미국이 끝나간 줄 알았더니 왜 끝나지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분석은 간단히 나온 겁니다. 무자비하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80년대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경쟁력이 없는 건 말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 병원도 마찬가지, 뭐 기업도 마찬가지,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가차없이. 그러나 일본은 뭐 자기들이 종신고용이네, 뭐네, 뭐 인간적이네, 뭐니 하고 다 살리려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 대학을 다 잘하려다가 지금 다 꼬바리를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만 그런 줄 아시오? 대한민국이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잘하려고 애쓰다가 전부 쥐고 흔들다가 다 제일 꼬바리를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 토플 시험 성적 나온 거 보세요. 영어 성적 나온 거 이북하고 동점이 돼 보니까 꼭 130 몇 등인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리가 시시하게 보는 말레이시아 이런 다 우리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무한 경쟁에선 말입니다. 체급도 없고 이건 팀워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다 전쟁을 하고 나니까 다 나라를 중요시합니다. 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참 나라 없는 스름이라는 게 대단하고 이 나라가 힘이 있어야지 뭐든지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국가를 합니다. 제가 55년대 연희대학교를 들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요. 학교 4년을 다니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한국 경제의 자립책에 대한 논하라 뭐 이런 거예요. 국민경제 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나라에다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 명예이사장님하고 관계가 많으신 여기 다 지금 이건희 회장님 다 꼬시 와 있는데요. 이 고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대한민국도 말이야 제너럴모터 같은 회사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삼성이 자동차 하는 게 지금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응? 잘못 본 거예요. 제너럴모터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단 말이야. 근데 왜 그때 그 양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느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할 때인데요, 그때 국방장관이 윌슨이라는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너럴모터에다 특혜를 줬어요. 그때 상원 의원들이 윌슨 국방장관을 청문회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특혜를 줬다고. 이제 한번 뭐 이제 난리를 피려고 그런 거죠. 딱 불어나고 왜 제너럴모터에다 특혜를 줬느냐 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러니까 윌슨 국방장관이 딱 한마디로 그 상원 의원들이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What's good for General Motors, good for United States. 제너럴모터에 좋은 건 미국에 좋은 거요, 이 양반들아. 미국에 좋다고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미국의 군수산업과 국방성이 결탁을 해가지고 미국 산업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라는 시장입니다. 나라에 좋다면 꼼짝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도 제너럴모터 같은 회사 하나만 들으면 나라에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사실을 만드시는데 뭐라고 만드신다 하시죠? 사업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들 50년대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대한민국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믿었겠어요? 저는 충청도 초원 사람이라 그런데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겁났다고요. 책방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뭘 사러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오면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너 만져만 보고 그냥 가기야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꼭 사야 될 거가 있으면 가서 그냥 비싸도 사는 거지, 뭐 만지고 이렇다가 그냥 나왔다면 큰일 난다고요. 근데 그런 양반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게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데 뭐라고 시비를 붙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원훈이 뭐 첫 번째 나오는 게 인화단결이에요. 인화단결. 이 럭키 금성도 인화단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게 그냥 그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럭키 금성 같은 데서 인화단결, 대한민국의 기업체가 80%가 사시나 사원이 인화단결이에요. 아무도 그래 반론을 못하는 겁니다. 같이 화합해서 일 잘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시비를 거래요. 하여튼 이와 같이 50년대는 모든 나라,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왜 일본 주식회사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아세요? 모든 걸 한 잣대로만 보는 거예요. 내셔널 인트레스트. 일본의 국익에 좋으냐 나쁘냐 요거 하나에 딱 잣대가.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보고 이야 이건 일본 주식회사구나. 무슨 회사가 한만 몇백 개가 되지만 그 다른 회사가 아니다 그거요. 한 회사다 그거요. 왜?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국익, 일본의 국익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 이거 가지고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도 안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하지만
하여튼 50년대는 세상 나라들이 다 이럽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다 이래요. 근데 60년대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하,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나가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네이션이라는 단어보다는 소위 국제라는 단어,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도 앞에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걸 가르치는 선생은 앞서가는 사람 같고 뭐 대단했다고 인기 있고 그런다고. 용어가 바뀌어요.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러다 이제 70년대가 되니까 그 용어가 또 바뀝니다. 이제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멀티내셔널이라는 단어로 바뀌면 다국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제는 한국, 일본 이런 관계가 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면 멀티내셔널은 한국, 일본, 미국 뭐 이런 식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이제 어떤 말로 바뀌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들으시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됩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네이션, 인터내션, 멀티내션, 국가, 뭐 국민, 뭐 국제, 다국,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국국, 나라 국자가 들어있어요. 나라 국자가 계속 들어있습니다. 근데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보니까 네이션이라는 나라 국자가 싹 빠져나가네요. 이게 나라국이 없는 겁니다. 근데 90년대가 되니까 아주 세상 사람들이 아주 공공하게 쓰는 용어가 나오는데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보더레스 월드, 국경 없는 세상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새 학생들이 많이 쓰는 용어는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글로컬리제이션. 이건 글로벌리제이션 보태기 로컬리제이션이에요. 그래가지고 글로컬리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방화, 세계화. 앞으로의 세상은 서울, 세계 이렇게 되는 거지 서울, 대한민국, 세계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한마디로 합니다. 이제는 나라라는 것, 정부라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별로 해줄 일도 별로 없고 뭘 우리가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제1병원이 여기까지 성장해오는 과정과 똑같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성장해오는 데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누가 잘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느냐? 세상 사람들이 쉽게 대답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50년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거냐? 저건 다 끝난 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이건 누가 잘해서 그랬느냐? 딱 결론을 쉽게 냅니다. 그건 정부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다 지나가고 나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60년대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하면서 수출 주도형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의 머리와 우리 누나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발 수출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에 들어갈 때 우리 국민소득은 82불밖에 안 됐던 국민소득이 30년이 지난 지금 8,000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불, 100불도 안 됐을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저 미얀마라는 버마라는 나라는 국민소득이 200불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문을 연다고 결정했을 때 그 나라는 거꾸로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나라들과 딱 끊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봤더니 문 닫은 그 나라는 국민소득이 200불이 겨우 400불이 될까 말까 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나라로 인정해달라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밖으로 문을 여는 나라하고 문을 닫는 나라의 차이가 30년 동안에도 이렇게 난 겁니다. 영국은 자기들 개인당 국민소득을 2배로 증가시키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 나라입니다. 일본은 자기들 개인당 국민소득을 배로 증가시키는데 34년이 걸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우리 개인당 국민소득을 배로 증가시키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11년 걸렸어요. 지금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아마 잘못하면 5년 내에 해치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뒤집어 풀는지 모르는 나라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변하는 속도가 어떻게 빠른지 정신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고 이거 알고 이 변화의 물결을 뛰어들어야 우리는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우리가 뛰어들지 않고 자꾸 바라당 하면서 딴짓하고 있다가 보면 우리는 다시 20세기를 21세기에 반복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21세기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과 같이 어려운 그러한 것을 거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로다 하는 얘기요. 정말로 얘가 변혁기다 하는 얘기요. 앞으로의 10년, 길으면 10년, 짧으면 5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21세기에 100년의 결판이 난다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 여기까지 갖다 놓은 그 공로는 인정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압니다. 이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용어가 뭡니까? 민간 주도형 시장 지향형 경제. 민간 주도형. 나라 국자가 아니에요. 백성민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국립병원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립병원인 제1병원에서 일하시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돼. 이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안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는 나라 국자는 별 볼 일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백성민자가 이제는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립병원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하셔가지고 21세기 주역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백성민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 백성민자는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명예이사장님이 그 미국에 제가 공부를 했던 워싱턴 대학교의 총장님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하도 철학적으로 저는 참 같은 총장인데도 참 그 총장이 쓴 편지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 참 세상 1등 대학 총장하고 이거 뭐 등수도 못 들어가는 열애 총장하고의 차이는 편지에서도 나타나는구나 그랬어요. 그 편지에 딱 내려가다가 이 양반이 하나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코테이션을 하는 구절이 딱 인용을 하는 게 나와요. 기가 막힙다. 내가 읽어 우리 집사람 보고 아유 그 총장 이름이 댄포스인데 이 댄포스가 이렇게 거창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랬는데 그 양반 그 코테이션한 인용하는데 뭐가 나오냐, 정부한테 우리가 의지해 가지고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렵고 하더라도 정부가 하지를 않고 국민 하나하나가 그걸 받아들여서 해서 뭘 이뤄 놓으면 그건 만세무궁토록 변하지 않고 탄탄대로에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그냥 하나 딱 던져줘 가지고 그냥 뭘 해가지고 이건 그냥 바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럴 때는 죽을 힘을 다하는데 내 거 아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죽을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백성민자가 중요한 21세기, 시민이 중요한 2세기에는 다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는 이런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이제 그러면 살아남는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얘기예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1등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2등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2등, 3등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게임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올림픽에 가서 1등, 2등 규별을 하는데 은메달, 동메달 암만 많이 따보셔.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금메달 몇 개냐 해가지고 등수를 매긴다.
지난번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가 가서 6등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건 참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은요,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동계올림픽 종목들 다 보면 20등, 30등 그래요. 근데 우리가 6등을 했다고 말이에요. 뭐 가지고 6등을 했냐고 말이에요. 쇼트랙이라는 1등짜리가 있기 때문에, 쇼트랙이라는 1등짜리가 있기 때문에, 금메달 때문에 6등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에,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2등을 한 줄 알았어요. 2등을. 그랬더니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수영 금메달을 뺏겼어요. 일본 사람들이 5개를 가져가는 바람에 금메달 하나 차이로 우리가 2등인 줄 알았더니 3등으로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금메달로 결판 나는 겁니다. 1등짜리를 몇 개 갔느냐는 얘기예요. 제일병원이 1등짜리를 몇 개 갔느냐. 다 1등 못합니다. 여러분들 1등짜리를 몇 개 갔느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병원이 어떤 병원이 되냐 하는 결정이 되는 것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옛날에는 화장품들, 우리 어머니들 누나들은 말이요, 화장품, 그 밀가루 같은 화장품을 화장품이라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버릇이 돼가지고 때려야 되니까 얼굴은 화장품 그냥 밀가루 같은 걸로 막 때린 거예요. 왜? 나라가 딱 막는 겁니다. 나라가 딱 막아놓고 국산품매용 한다고. 그러니까 국산품에 딱 막아놓으니까 그냥 뭐 밖에 분들 그냥 제 미국에 살 때 이렇게 출장 오는 분들 보면 내리자마자 묻는 게 뭐냐고 해요. 어디 가면 에스틀라우더 영양제 사냐 그거요. 저도 그런 거 다 그래서 다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응? 어디 가면 에스틀라우더 영양제 사냐고요. 사모님한테 점수 달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백화점을 가보세요. 1층에 딱 들어가면 화장품 가게들이 쫙 있는데 대한민국의 화장품 가게하고 외국에 1등 가는 화장품 기업 크리스찬 디오 뭐 에스틀라우더 뭐 딱 그대로 같이 있잖아요. 다. 거기서 국산품이란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1등짜리 어떤 거냐는 게 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 소비자들한테도 국산품이란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정광복 회장님이 한번 저보고 특강을 하러 제가 또 가서 또 강조했어요. 소비자 운동이 국산품의 운동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아시라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소비자들도 1등품만 써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동안 그만치 고생했으면 됐지. 더 고생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응?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동안 그만치 박대받았으면 됐지. 앞으로 계속 그럴 줄 아셔? 앞으로 이 1등 서비스만.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될 때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국민소득 10,000불을 쳐다보고 나가는데 우리도 1등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1병원이 1등 서비스를 안 하면, 세브란스 병원이 1등 서비스를 안 하면, 삼성병원이 1등 서비스를 안 하면 비행기 타고 간다 그거요. 그거 몇 푼 안 든다는 겁니다. 1등에 앞으로 그런 능률적으로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이 주역을 한다고 하니 누가 21세기에 1등짜리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고 말이다. 이런 사람이 주역을 할 거다. 근데 1등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말입니다. 참 간사해요. 그래서 자꾸 실증을 잘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을 좋아합니다. 누가 새 것을 가지고 1등, 누가 색을 많이 만들어내냐고 말이야. 뉴.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1등하게 되고 이기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계 인류 기업들을 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인류 기업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신제품을 제일 많이 만들어요. 세상의 1등 대학들은 보면 노벨상도 잘 받고 새로운 이론들을 계속 만드는다. 왜 대한민국 대학은 세상의 대학에 800등 안에도 못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학은 800등 안에도 못 들어갈 거다. 그랬더니 어떤 서울대학 물리학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걸 제가 봤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우리 서울대학교가 세상에 723등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믿지는 않지만 하고 썼습니다. 800등보다는 낫네. 뭐. 믿든 안 믿든 말이에요. 하여튼 대한민국 대학이 별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건 세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거 암기하느라고 정신없는 거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남의 걸 내 것처럼 막 카피나 하고, 요새는 그 카피 못해요. 지적 소유권 때문에. 남의 거 그냥 뒤따라가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못합니다. 지난 5월달에 예일대학 총장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특강을 하는데 제목이 21세기에도 미국이 계속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요. 아주 간단히 돼버렸다. 자기들은 자신 있다. Yes, we can. 경쟁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 세상에 대학 1등 대학 10개를 들어보라. 10개를. 세상에 1등 대학 10개를 들어보면 아무렇게 봐도 아직도 반 이상이 미국에 있다고요. 미국의 대학이 살아있는 한 2등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대학은 새 걸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새 거 가지고 1등한 거예요. 제일병원도 대한민국의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시려면 1등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1등한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슬레이브, 인간 노예를 부려가지고 1등했어요. 옛날 사람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럽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폴 케네디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 예일 대학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15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Rise and Fall of Great Power라고 세상의 제국들이 어떻게 흥망성쇠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숫자를 가지고 증명을 해요. 숫자를 가지고. 산업혁명이 시작하는 1750년대에 영국 국력이 8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900년대에 되니까 그 국력이 100이 됐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 국력이 157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영국이 8이었을 때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4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100이 됐을 때 69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에 미국은 영국을 누르고 10점 차이로 누르고 167점이 돼가지고 세계 1등 강국이 됩니다. 독일, 불란서, 이태리 다 마찬가지. 다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는 다 비슷비슷했는데 쭉 변해오는데 다 영국을 못 따라옵니다. 독일은 144, 불란서는 73, 뭐 이태리 61, 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하여튼 이런 나라들은 근데 다 어떻게 하여튼 증가됐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 노예를 잘 부린 거예요. 아, 미국 사람이 지금 인권이니 뭐니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입이 10개라도 말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 아프리카의 건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도 안 준 나라예요. 품삯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중국 같은 나라는 말입니다. 영국하고 똑같이 8이었어요. 8. 그런데 영국이 8이 100으로 또 변할 때 중국은 8이 3으로 떨어졌습니다. 3으로. 왜 떨어졌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중국은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응?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되니까 중국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0에 가까워가지고. 인도는 7였던 나라가 1로 떨어지는 거예요. 1로. 그러고서는 계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 인간 노예를 부리는, 휴먼 슬레이브를 잘 부리는 사람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든지 잘 살았다고 말이에요.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처럼 빼앗긴 나라들은 별 볼 일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부려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휴먼 슬레이브, 인간 노예를 부렸는데 앞으로 21세기의 주역들 소위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뭐를 부려가지고 능률적으로 일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티피셜 서반트, 인공노예를 부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인공노예를 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1병원도 빨리빨리 인공노예를 부릴 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거 가지고 결판. 빌 게이트가 그 나이 40도 안 된 친구가 세상의 1등 부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힘몰고 다니는 거 보세요. 대통령도 만나주시네 그 사람을.
또 우리 연세대학교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그거 뭐 누가 와서 강의하니까 이 총장이 어떻게 가가지고 악수를 하고 그럽니까? 근데 빌 게이트가 왔다는데 안 만나서 그 친구야 뭐 나를 만나고 싶겠어? 그냥 뭐 100주년 기념관에 쫓아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그냥 만났나 또 저는 아무것도 안 주니 나는 또 우리 연세대학교의 넥타이를 하나 주었죠. 응? 수원에로 가져가라고. 이거 갖다 멜런이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메고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너들 거 카피를 못하고 우리가 사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내가 좀 사주마 그랬지. 응? 좀 싸게 팔으라 그랬죠. 응? 비싸게 하니까 안 사고 말이야. 애들이 카피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세계적인 회사가 말이야 좀 카피한다고 그런 걸 또 고발을 하고 말이야. 그 친구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전산 원장이 그냥 불려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응? 응?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돈 좀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적선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응? 시세에 그런 걸 가지고 다 고발을 하고 그러냐고 말이야. 응? 응? 넥타이 하나 주고 그냥 주문을 너무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응? 그 양반 보세요. 앞으로 핑거팁 이걸로 다 결판 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세상의 정부가 이걸로 결판 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경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겁니다. 국경이 없다는 말이. 대한민국이 국경이 있는 것처럼 해봤댔자 그건 받아들이지가 않는 셈. 미안한 얘기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라 모르겠는데 이번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서울역 앞에서 또 5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치하는 양반들. 거기 보니까 UR이 써있고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UR을 반대하고 WTO를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세상 어떤 나라가 눈 깜짝할 것 같아. 그래? You go ahead. 그럴 텐데. 세상 눈 깜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앞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텔레비를 탁 틀면 말입니다. NHK 동경서 NHK도 나오고 런던서 BBC도 나오고 NBC, CNN, 뭐 ABC 뭐 뭐든지 CBS 보고 싶은 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막어요? 이북 애들도 이제 못 막어요. 어제도 기순한 사람 물어봤더니 라디오 들으니까 남쪽이 거지 깡통만 찬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요. 호기심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경이 없어요. 통신도 국경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틀으면 다 나와요.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뭘로 막습니까? 전화. 아이고 이거 몇 년 전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이 촌사람이 학교에서 보내줘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박사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았겠나. 지금이야 그렇지만 60년대 박사를 하면 말이에요. 그때 신문 가보시오. 대한민국 신문에 사진 나고 난리가 나요. 그때는 괜찮을 때 한 거예요. 아이 시골 아버님한테 좀 전화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딱 전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7년 제가 마지막 구술시험을 디펜스 통과한 것이 마침 또 12월 12일인데 67년 12월 12일입니다. 아니 66년 12월 12일이에요. 전화를 딱 했더니 미국 교환수가 국제 교환수가 뭐라 그러냐면 나흘 기다리라 갔다. 나흘. 대한민국 대전을 연결을 시키려면 나흘 기다리라고 해요. 나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항공료표 쓰고 마는 거지. 항공료표 쓰고 말았어요. 전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바뀌는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미국의 시골에서 우리 대전에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먼저 그냥 돌리기 시작하면 먼저 빨리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돌리는 게 얼마 안 되지만 그쪽은 봐서 70년대 중반부터 돌린 거예요. 그냥 하루 서울에다 대고 응? 무슨 교환소에다 대고 서울 바꿔주세요 이런 거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냥 돌리면 나왔다고요. 그렇게 빨리 변하더라고요. 응? 세상이 그렇게 전화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막습니까? 애들 운동권 주사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막아요?
팩스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대학 애들하고 하는 걸 막아요? 저는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서강대학 박 총장하고 저는 옆에 대학이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문제는 그 양반이 나보다 나아서 제가 많이 자문을 받거든요. 왜냐면 그냥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국경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그렇고 이거 뭐 텔레비도 그렇고 얘는 모든 것이 인터넷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이 다 되고 나면 연세대학교 교수가 연세대학교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1등 간다는 하버드 대학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고 싶으면 누르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인터넷을 지난번 타임에 봤더니 미국은 17,000개 정도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일본은 1,300개, 대한민국은 170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력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는 큰일 나요. 그대로 차이가 나. 일본 사람들이 다 세상을 자기들 걸로 만드는 줄 알았다고 말이야. 자동차를 가지고 전자제품을 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신났는데 딱 보니까 정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시원찮구나 해가지고 우리 한국 기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보, 당신들은 실패한 일본 교육을 배우지 말아라. 이게 일본의 유명한 오마 겐지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실패한 일본 교육을 배우지 말아라. 제가 오늘 여기 차 타고 오면서 딱 학교 책을 잡지를 보니까 일본의 둘째 가는 닛산 자동차가 미국의 둘째 가는 포드 자동차한테 먹힐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일본 자동차가 세계 1등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시 미국 자동차한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누가 세상을 지배하느냐?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 근데 그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쓰는 도구가 뭐냐? 옛날에는 휴먼 슬레이브, 인간 노예였는데 21세기는 아티피셜 서반트, 인공노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공노예, 정보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 정보화 이 시대에 세상의 핑거팁을 가지고 세상의 정보를 컨트롤하느냐, 통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병원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1등 제일. 참, 우리 이사장님이 참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 연세대학교 교육받은 덕택이시지. 우리 연세대학교가 세계 100등 안에 드는 대학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1등 가는 건 최소한도 5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건 최소한도 10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딸려오라 그러게 해요. 모두만 끝나고 따라오면 다행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 세상에 1등 가는 건 5개, 대한민국에 1등 가는 10개. 여러분들 이름도 좋은 제1병원도 세상에 1등 가는 거 5개, 대한민국에 1등 가는 10개를 만드셔야지 21세기 사실 겁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아티피셜 서반트, 인공노예를 부릴 줄 아셔야 돼. 옛날식으로 처방지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인터넷 무슨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는데 들어가지고 뭘 쓰고 뭐 어쩌고 이러더니 이 틀레이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고쳐버려요. 그냥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찍으면서 그냥 약도 저기 나가고 이러지. 그거 해가지고 가서 또 기다리고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 대접 받을 줄 아세요? 안 받습니다. 이제는 그냥 핑거팁 하나로 시작부터 끝까지 끝내버려야 돼. 이 세상이 멀지 않았다는 세상입니다. 이러려면 우리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능률적으로 일하고 인공노예를 부린다. 왜 부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 제가 한 50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50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럼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능률적으로 일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인공노예를 부려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는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섬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예수, 여러분들이 기원하는데 쭉 나왔잖아요. 저는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작은 예수, 알든지 모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른이든지 애들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은 왜 이 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사장님이 여러분들을 징집한 게 아니에요. 제1병원이 여러분들을 징집했어.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지. 선택하셨으면 책임짓는 겁니다. 왜 이런 기관을 선택하는 겁니까? 이런 기관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작은 예수를 섬긴다는 건 이것 환자 제일이라고 여기 써있대 보니까 노래에도 나오실 때 여러분들 노래에도 정말로 그 작은 예수를 1등으로 모시냐고요. 사업복이라고 했던 삼성도 이제는 사업복이라는 사실을 쓰지를 않습니다. 고객제일입니다. 고객. 삼성도 자기들의 고객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복이 아닙니다. 고객제일. 우리들의 임금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은 같이 사는 부인을 빼놓고는 다 바꾸야지만 되겠다는 거예요. 섬겨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받는 것만 해요. 그냥 뭐 고3 때 공부한다고 그냥 집에서 떠받들어. 대학에 인류대학 들어가면 또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 또 떠받들어. 그래가지고 높은 데 가면 그대도 떠받. 남을 섬겨본 일이 없는 거예요.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하면 틀렸어요. 자원봉사 안 해본 사람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안 해본 사람은 의과대학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안 해본 사람은 간호대학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긴다는 자세가 돼야지만 왜 능률적으로 한다는 게 된다 이게요. 섬긴다고 그래요.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대상을 분명히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상 작은 예수 환자 제일주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품질을 줘야 되는 거예요. 품질. 2등 품질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돼요. 21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GDM, Zero Defect Management. 누가? 영불량품을 안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영불량품을 안 만드는 사람이 21세기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뭡니까? 성수대교 문제, 아현동 가스. 어제는 또 한보철강에 뭐가 무너졌네.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로 디펙트 영불량품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모든 게 지금 다 불량품입니다. 저는 하도 그런 게 많이 나서 우리 학교 집을 다 점검해보라 그랬더니 돌이 떨어진대요. 이야 이게 큰일 나고 6억이 든다고 그러더라. 참 얼마나 아깝습니까 6억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6억이 얼마나 아까운 돈인 줄 아세요? 제가 6억을 모으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나. 6억이 든대요. 그러나 안 고쳤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 무슨 일보다도 먼저 고치라 그랬어요. GDA입니다. Zero Defect면 영불량품 경영. 어떻게 섬겨요? 불량품. 여러분들은 근데 다른 말 서비스가 1등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문 날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애기들하고 기분 내려고 주문했는데 26일 날 갖다 주고 하루 늦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받으러 왔는데 기다리라고 그러면 됩니까? 예수님 보고 기다리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겠다는 자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값은 싼 게 비지떡이에요. 세상에 1등 것 주고 싼 거 없습니다. 등록금도 보시오. 1등 가는 하버드 대학 등록금 3만 불, 우리 같은 시시한 대학 등록금 뭐 달러로 해봤댔자, 응? 1년 다 해봤댔자 한 5천 불도 안 돼요. 응? 뻔한 거 아니야. 싼 게 비지떡.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서비스하고는 값은 걱정. 그렇다고 일부러 비싸게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싸면 쌀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서비스를 시원찮게 하기 위해서 싸게 했다가는 그건 그만두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섬긴다는 것 잊지 마셔. 여러분들이 환자제일주의가 현실화 되려면 그게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작은 예수 섬기시고, 여러분들 또 서로 간에 섬기시라 그 말이에요. 서로 간에 섬기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겨야 된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제일병원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을 수 있도록 투자한 분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쉽게 생각해요.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섬기는 순서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환자, 고객, 환자. 다음에는 여러분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일자리를 만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하는 일은 절대 안 했어요. 순서는 분명합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우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나부터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도움이 안 됐다면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오버타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만 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제 결론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21세기를 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후회 마시고 여러분들 21세기 주역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21세기 주역은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 인공노예를 부리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꼭 제일병원이 대비하셔서 앞으로 오는 무한경쟁에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 더불어 제일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으로 하늘을 나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총장님 도착하시기 전에 하신 이사장님 말씀은 어떻게 같은지, 틀림없이 사전 시험 공부를 하셨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한 듯하면서도 강함이 있고, 또 강한 속에서도 또 부드러움이 있고, 또 말 끝에는 충청도 사투리가 그렇다 이거요. 그래서 하셨고, 우리 이사장님은 경상도 사투리로 웃지 않으시는 환한 얼굴 하신 그거의 차이뿐이지 내용은 똑같겠다. 아마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다 들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롭고 발전해가는 병원의 일꾼이 되시기 이제 틀림없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원 31주년을 맞이하여 직원 여러분께서 느끼실 소감이라든지 좋은 특강을 해주신 통자총장의 간행 소감을 보내주시면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응모 내용은 수필 형식 또는 소감으로 해주시고 분량은 응고지 10매 이내로 작성하셔서 12월 25일까지 충북과 인용기시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원 31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